시스템에 맞는 캐나다 최적화 투자가 자산 증식 속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나다 금융 환경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은 시기에 맞는 가장 유리한 전략으로 맞춰 나가는 것을 노후 대비의 중심축으로 요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에서 최적화된 투자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견고해질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세금 시스템을 활용한 포트폴리오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고소득 전문가나 사업가분들이 노동소득만으로 캐나다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캐나다의 누진세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면 창출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자본이득은 세제상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자본수익은 여전히 5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100%가 과세되는 환경을 고려할 때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 창출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무 환경에서 자산 관리 시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핵심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과세 저축계좌인 TFSA와 은퇴계좌인 RRSP의 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TFSA의 누적 기한도는 10만 달러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자본 차익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잉여 자본을 운용할 때 이 합법적인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자산 배분은 자산 증식에 매우 중요한 기본 토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TFSA나 RRSP 같은 절세 계좌의 한도를 모두 채운 후 남은 잉여 자본을 일반 투자 계좌에서 운용할 때 종종 관찰되는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표면적인 수익률에 집중한 나머지 실제 자산 증식에 직결되는 세후 수익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 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CRA의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금 보존을 목적으로 은행 예금이나 GIC에 막대한 현금을 예치하는 사례가 흔히 관찰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100% 과세 표준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은 절반 이하로 과세되며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적적 배당금은 배당세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무엇을 살 것인가와 더불어 어떤 계좌에 어떤 자산을 배치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합법적으로 세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자산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캐나다가 가진 지리적, 경제적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캐나다 경제 구조의 특징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과 고도로 밀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캐나다 달러 자산에만 집중하는 자국 편향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주로 채택합니다. 자본의 일부를 캐나다의 안정적인 인프라나 금융주에 배분하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안이 적절하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미국 시장과 캐나다 시장의 비중을 설정하는 데 있어 어떤 접근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편입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인 반면 미국은 60% 이상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주식에 배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배당과 가치 방어는 캐나다 자산 중심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미국 자산 중심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자산에 투자할 때 주로 겪게 되는 리스크는 무엇이며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 편입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미국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실제 수익률이 일부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환해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을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혼합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하는 것 자체가 거시적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훌륭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노후복지 시스템이나 정부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계적 현실과 경제 지표를 객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PP나 OAS 같은 정부연금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목표로 하는 은퇴 후의 생활 수준을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현금성 자산의 구매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선제적이고 보수적인 자산관리 접근이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은퇴 설계를 위해 생애 주기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30, 40대에는 노동소득을 바탕으로 시드머니를 형성하고 이 자본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본 증식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충분한 자산이 형성된 이후에는 자산 보정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로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전략이 통계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입니다. 특히 은퇴 시점 전후로 시장이 급락하여 자산 회복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수익률 순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채권 및 배당 포트폴리오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분 소유의 가치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우량 기업들이 창출하는 자본 수익의 속도와 규모는 개인의 노동력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모든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검증된 기업들의 성장에 자본을 배치하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올바른 투자는 단순한 자산 증식의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책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검증된 자산관리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던이었습니다.